안녕하십니까. 요즘 드라마 중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기는 했는데 나름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타 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직업이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거든요. 뭐 유명한 선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15년 정도 학원밥 먹으면서 살아오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 보는 스타 강사들의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요, 최치열은 매출이 1조 원인 강사로 그려지고 있어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매출이 1조라는 건요,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TV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이지영 강사가 본인 연봉이 한 100억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 강사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유튜브나 TV에서 스타 강사를 조명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그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그들이 이야기하는 100억이라는 연봉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실제 스타 강사들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일단 제가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제가 수능 준비를 할 때 노량진에서 한석현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때만 해도 교육의 중심이 노량진에서 강남으로 점점 이동되던 시기였거든요. 강남 쪽에서는 소수은형, 박승동, 한석원 이런 분들이 유명하셨다고 해요. 사실 당시만 해도요, 제가 학원에서 일할지도 몰랐고요, 제가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상황이라서 강남 쪽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 이렇게 퍼져 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요, 유명 강사라는 게 어떤 지역적으로 유명하지 지금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노량진에서는 어떤 선생이 유명한데 강남을 가면 어떤 선생이 유명하고 노량진에서 유명한 선생을 강남을 가면 모르고요, 강남에서 유명한 선생을요 노량진을 가면 모르는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한 강의실에 학생들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도요, 이 시대의 연봉 100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대로 조금 덜 유명한 선생도요, 지금보다는 버는 수입이 훨씬 많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들 쪽으로 학생들이 찢어져서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이 생기면서 소위 인강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러면서 집에서도 유명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요, 가장 유명한 선생님한테 쏠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강사들의 수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과거보다는 훨씬 심해졌거든요. 아마 스타 강사들의 연봉 이야기가 처음 거론됐던 게 200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답자로 선생님이었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이분 욕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었어요. 들으면서 욕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말을 잘했어요. 되게 재미있게. 솔직히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뜨셨던 분인데요, 당시에 연봉이 10억 이상이다, 20억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강이 생기기 이전에 스타 강사들의 연봉은요 당연히 10억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10억이 넘는다고 하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10억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 언론에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추정치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를 벌었느냐는 건 그 사람의 통장을 까봐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인강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스타 강사들의 수입도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 명이 벌던 거를 한 명이 버는 걸로 구조가 바뀐 거예요.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소위 말하는 100억 이렇게 벌 수 있는 스타 강사는요, 각 과목당 전국에 한두 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기존에 몇 억씩 나누어 벌던 걸 지금은 한 명이서 100억씩 버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100억을 버는 강사가 있으면 그 뒤에 80억, 50억, 아니면 10억 이렇게 버는 강사가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10억 이상을 버는 강사도 저분들 빼면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 실제 대치동이라고 해도요, 연봉 1억 이상을 버는 강사는요,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 학원 선생들이 소위 말하는 100억 이상을 번다는 말이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엔 본인 통장에 130억이 있는 거를 실제로 공개하셨죠.
그러면서 비판 여론도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도대체 이 스타 강사라는 분들이 왜 자꾸 본인 용봉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거야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유튜브도 초창기에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들이 돈 자랑하는 콘텐츠였죠. 먹방이랑요. 지금은 이런 돈 자랑하는 콘텐츠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채널들 정말 많았거든요. 비싼 차 보여주고 비싼 집에 살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이니까 더 보게 되죠. 사실 그때도 저런 채널들 보면서 했던 생각이 진짜로 저렇게 돈 많으면 유튜브 왜 찍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돈 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촬영하고 얼굴 팔리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유튜브 찍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려요. 편집하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요. 실제로는 돈이 많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터지기는 했었죠. 어떻게 보면 스타 강사들도 이런 현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아무리 노력하고 잘 가르친다고 해도요. 소위 말하는 1타 강사가 되는 거는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일단 강남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 수만 4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전국 단위로 넘어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 확률이죠. 사실 로또 맞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스타 강사가 된다고 해도 그걸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더 힘들고요. 이건 진짜 과거에 잘 나가셨던 분들 중에 오래간 분이 별로 없다는 게 보여주죠. 대부분 다 몇 년 반짝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 본인 수입이 얼마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 하고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본인의 인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본인의 현재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동이요. 그런 심리 상태를 노리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있기는 해요. 스타 강사들이 오래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보통 몇 년 반짝하다 마는 식이고요. 인기가 떨어지면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은퇴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요. 수학에서 지금은 현우진 선생님이 1타지만 그 전에는 신승범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1타였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에서 고액을 받고서 이투스로 이적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투스 가서 잘했느냐? 메가스터디 때보다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투스 가서도 1등 자리를 정승재 선생님한테 내주고요. 댓글 문제를 책임지고 물러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제 돈도 벌만큼 버신 분이고요. 이투스에서 나오는 고쟁이라는 교재가 신승범 선생님이 만든 문제집이거든요. 이 문제집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면서요. 인기도 과거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은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실제 신승범 선생님은 메가에 있을 때는 1등이었지만 이투스로 옮겨서는 초반 반짝이었지. 이투스 내에서도 계속 2, 3등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2, 3등으로 밀리면요.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지금 메가스터디의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현우진 선생님인데 이것도 보면 좀 신기했던 게요. 당시에 신승범 선생님이 거액을 받고서 이투스로 이직을 하니까요. 메가스터디가 굉장히 수학 선생님이 급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치동에서 잘 나가고 있던 현우진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인강에 데뷔시키면서 마케팅 엄청 붙였거든요. 진짜 저 이렇게 뜨는 강사는 처음 봤어요. 보통 대부분의 강사는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신승범 선생님도 그랬고요. 정승재 선생님도 그랬어요. 꾸준히 하면서 입소문이 생기면서 점점 순위가 올라가는데요. 현우진 선생님은요. 등장하자마자 엄청나게 마케팅 붙이더니 메가스터디에서 단번에 1등으로 올라섰어요. 인강 데뷔와 동시에 말이죠. 사실상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아이돌들 데뷔하자마자 바로 1등 하잖아요. 이분 데뷔하자마자 바로 1등 하셨어요. 물론 현우진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가능하기는 한 건데 상황 자체가 메가스터디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를 놓친 상황이니까 다른 카드가 필요했던 건데 그 카드로 현우진 선생님을 고른 거였죠. 근데 메가스터디는 사실 이랬던 게 현우진 선생님 때만 이랬던 건 아니고요. 매번 이랬어요. 항상 메가에서 떠서 잘 나가셨던 선생님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인터넷 강의하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나가신 분 중에요. 단 한 분도 과거와 같은 인기를 누린 분이 없어요.
과거에 소순영 선생님이나 이만기 선생님도 메가에서 1타 강사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선생님들인데요. 나오셔서는 절대 각오 같지는 않았죠.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들이 언론에 계속 본인이 얼마 번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강사들 본인의 의지로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학원 쪽에서도 강사를 띄우기 위해서 계속 흘리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냉정하게 강사들의 힘으로요. 강사 파워가 그렇게 좋아서 학원이 잘 되는 거였으면 메가스터디는 진작에 망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 채워놓고 이 사람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채워놓고 메가스터디는 정말 이거 잘했거든요. 영원할 것 같지만 몇 년 지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나와 있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새로운 사람이 나와 있죠. 실제로 아무리 유명한 인터넷 강사라도요. 완강률은 50%가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메가스터디도 살아남으려고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유재석 님이 열심히 광고하시고 있는 LEI가 대표적이죠. 이거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학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먹힐만한 강사를 더 크게 띄워야 본인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돈 자랑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